3월 8일 오늘의 리뷰. 오늘은 좀 빠른 시간에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습관을 길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빨리빨리 리뷰하고 다음날 이제 준비 미리 숙제 다 해놓고 할 일 하고 이렇게 정신이 말짱할 때 하는 게 어,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빨리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음, 어제 생각했던 대로 뭐 장은 좋지 않았고,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면은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버텨주면서, 실제로 이제 내용도 보면은 많이 빠진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애들은 어, 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장이 나쁘진 않다. 아프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근데 모르죠. 만일에 미국에서 뭔가 이렇게 큰 폭락이, 지금 미국 장도 불안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장이 크게 뭐 2%씩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폭락장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탑승하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폭락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실 폭락이 오기에는 애매한 시점에 폭락이 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 만일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상당히 좋을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우리는 항상 100% 이렇게 어, 투입돼 있는 그런 개미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등락주선 어제 설명을 했던 상승과 하락 비율, 등락주선을 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고, 이게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 하락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얘기인데, 사실은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시간에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패턴이라는 그 일종의 뭐 사인파 곡선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표현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 심리라는 거는 유효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좋을 수 없고 영원히 나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좋았다면 그 나머지 한 달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그게 딱 정확하게 이게 그 주가의 상승 하락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가라는 거는 그 기업 활동의 어떤 대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 활동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잖아요. 단지 그냥 이게 뭐 이게 돈놀이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이 기업이 그 성장하는 곡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심리가 최악인 상황이라도 기업이 내용이 좋다면 주가는 적어도 조정을 받되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덜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최악의 폭락장이 오더라도 정말 좋은 성장주를 들고 있다면 덜 조정을 받고 좀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요새 이제 다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예를 들어서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외국인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성이나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매력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더 매력적이다. 그러면은 만일에 세계적으로 약간 침체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돈을 넣고 싶겠죠. 다른 나라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근데 반대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좀 뭔가 지지부진해 보인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돈을 빼서 중국에 넣으려고 하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동남아랑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동남아 그 나라들이 예전에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하고. 그래서 어, 그런 글로벌한 마인드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매력도죠. 그 매력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 그 심리 곡선과 별개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심리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통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투자자들이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기는 최대 2달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뭔가 샀다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뭘 샀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차익 실현 욕구를 참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마 2달 정도. 그래서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 물량을 받아주는 그 시기가 한 2달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대 2달 정도고 아마 실제로 차익 실현에 들어간 시기는 아마 한 달이 지나고부터 계속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첫 이제 2달 사이클에서 첫 한 달의 심리가 좋고 그 나머지 한 달의 심리가 이제 나쁘고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만약에 그 펀더멘탈이 좋다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심리가 나쁜 와중에서도 상승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약간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쪽에서부터 분산이라고 해야 되나 분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투자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들에서 다수의 투자자로 주식이 옮겨지는 과정이 분산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 지점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지점에서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산이 다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소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 어디냐 그 바뀌는 전환점이 굉장히 좋은 투자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맞출 수 있다라면 정말 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간의 흐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월간의 흐름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거나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어, 그 한 달, 예를 들어 2달, 심플하게 2달 정도 사이클을 보고, 첫 번째 달에 이렇게 등락주선, 어제 설명해드린 등락주선이 오르는 사이클에 있을 때, 뭐 대충 이 정도 시점에서 사요. 그래서 계속 오르는 동안에는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꺾여서 내려가는 지점까지 어느 정도 계속 상승을,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 좋은 종목 샀다면 이게 살짝 꺾여도 계속 그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죠.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게 확연히 꺾여지는 게 확실해 보인다. 한 2점 정도에서 그냥 팔아요. 그럼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이게 언젠가는 다시 꺾여서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시프라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무엇이 어렵냐면 그 심리를 다스리는 게 어렵죠.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는 더 오를 것 같은 주식을 팔고 전부 다 현금으로 바꿔서 들고 있는다는 게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경력이 뭐 10년, 20년 된 사람도 잘 안 돼요. 이게 그 욕심이라는 것, 그 두려움이라는 그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두려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사실 이런 간단한 것만 잘할 수 있어도 주식시장에 돈을 그 계속 벌 수 있죠. 어, 계속 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참 이게 저도 좀 딜레마예요. 그런 게. 어찌됐든 지금의 장세는 사실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초이스예요.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두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이제 그 상승이 나오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애들을 골라서 아주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세에서는. 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안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개별 종목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더 이상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크게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중국의 그 관광객들, 그러니까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이 괜찮았어요 현재.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오주도 역시 그냥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바이오주 같은 경우 뭐 전체적으로 대세적으로 막 다 오른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강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좀 꺾이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이제 주가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2월 말경에 잠깐 얘기했던 알테오젠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어,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중에는 코스닥의 경우는 다음 주 중에 좀 회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다음 주 중에 다시 이 지금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그러니까 주식이 분산되는 활동이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팔고 다시 이제 새로운 흐름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최근에 이제 뭔가 좀 그 바닥을 탈출하면서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주식들을 상당히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보통 새로운 어떤 장이 형성이 되면 어, 그 강한 애들은 미리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뭐 예를 들어 다음 주 중에 오르기 시작하는 애들을 잘 관찰을 해보고 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올랐던 애들도, 그러니까 테마주 이제 단기적으로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애들 말고 이번 주에 올랐던 애들도 조금 그러니까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전 3일 전 영상에서 먼저 그 얘기를 했던 SPG, 동성화인텍, 테스나, 네페스, 크리엔사이언스, 대성창투, 이렇게 5종목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 중에 골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오늘 오른 종목을 한번 봐보죠. 크리엔사이언스. 크리엔사이언스는 어, 어제도 잠깐 얘기를 그러니까 잠깐 어제 이제 기업의 성장성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이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음, 깨끗하게 상승을 했어요. 정말 깨끗하게 상승을 했고, 야 이거 투자해야지, 이걸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라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정말 갑자기 또 푹 꺼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을까도 봐보면, 그렇죠. 뭐 이렇게 개인들을 많이 팔았네요. 어쨌든 개인들은 사실은 겁나죠. 그러니까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테마주잖아요. 미세먼지 테마 해가지고, 이거 솔직히 웬만한 그 좀 약간 실력 있는 개미들도 미세먼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뭐 거래 대금 보시면 뭐 400억씩 나와요. 이 시가총액이 뭐 1200억짜리인데 400억, 3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과매수의 그런 냄새를 많이 풍긴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성장성을 놓고 보면 당장 뭔가 먹거리, 그러니까 당장 뭐랄까 즉시 전력감이라고 하죠. 운동 경기에서 얘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실제 어제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이제 수요가 늘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의 가동률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자세한 분석은 요새 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가동률이 90%네요. 높지 않은 게 아니네요. 이제 정업 공장에 아마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는 이 회사는 현재 증설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이런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90%인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면은 어쩔 때는 뭐 130%, 150%가 나오게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공장이 그 가동률이 100%라는 거는 이제 더 돌릴 여지가 없이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130, 150%가 나오냐. 근데 이거는 보통 그 일반적으로 기계 가동률을 측정을 할 때는 가동 가능한 시간을 놓고 그 가동 가능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돌렸냐를 놓고 가동률을 따지거든요. 근데 그 가동 가능한 시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 하루 종일 24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출근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키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한해서 보통은 측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수요가 몰려들고 하면은 뭐 특근 야근을 통해 가지고 그 기계를 더 돌리면 가동률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0%막 이렇게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이네요. 그 가동률 여유가 없는 건 사실인데 증설에 대한 어떤 이건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증설에 대한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요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즉시 전력감이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제조 회사들 설비들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제조업에 뭔가 바람이 불면은 그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그 가동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고정비가 상쇄가 되는 거예요. 가동률이라는 게 사실은 낮든 높든 이 기계 유지비, 그 기계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에 기계를 유지하는데 쓰이는 인건비, 그다음에 뭐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은 기계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계속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비가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낮은 상태에서는 고정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이익이 많이 나면은 고정비는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머지가 전체 그 이익에서 그 고정비 같은 유지비를 뺀 나머지가 이제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느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뭐 간당 10%밖에 안 남던 게 갑자기 뭐 50%씩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원의 이익을 만드는데 유지비 50원이었어요. 근데 10원밖에 안 남는 건데 그게 10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물량이 늘어가지고 그러면 그 유지비가 50원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익이 10원에서 50원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5배가 뛰는 거죠, 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제조업의 재밌는 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높아지는 계기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그 이익이 크게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상당히 제조업들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잘 고르면 이 중에 잘 고르면 굉장히 대박 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가동률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만한 회사들을 골라놓고 투자를 하면은 재밌는 그, 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크리넨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인 거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보고 있는데 충분히 투자를 왜 못할까요? 이런 애들 참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다른 뭐랄까 더 나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딱히 어, 왜 그렇게 집중을 하지 못할까? 그건 참 웃기죠. 단지 그냥 뭐랄까 포트에서 다른 뭐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익이 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손실 중이에요. 뭐 조금씩 다 조금씩 손실 중인데 이거를 손실을 보고 팔고 갈아타 이제 더 좋은 애로 갈아타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멀었다.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좀 걱정되는 건 또 이렇게 좋게 또 보면은 요새 또 계속 뭔가 핀트가 어긋난다고 해 너무 빠르게 판단하거나 너무 늦게 판단해가지고 핀트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이미 오를 만큼 올라버린 게 아닌가 그런 또 불안이 또 있어요. 사실 이렇게 주가 수준이 낮은 편도 아니고 이 회사가 그러니까 12,000원대에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다른 그 코스피 코스닥 주식들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른 편에 속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또 이게 헛물게 하는 게 아닌가, 또 뒷북 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그렇고 오상자이엘 또 이에서도 지금 계속 그 눈에 띄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오상자이엘. 시가총액은 1,500억짜리 회사고 일단은 매출이나 이익이 보잘것이 없죠. 오늘 테마주는 대가 나네요. 어, 테마주인지 아니면 테마주가 아니라 있구나. 오상 헬스케어라는 자회사가 신규 상장을 한다. 일종의 바이오주, 그러니까 의료기기주, 의료기기주로 이제 묶여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어차피 지금 뭐 매출의 증가 추세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성장성 자체는 없고 그, 이제 사업 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라든지 그러니까 IPO라든지 여러 사업 외적으로 본업 외적으로 그런 이제 재무적 기법을 이용한 성장을 추구하는 회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상당히 이때 굉장히 눈에 띄는 상승을 했네요. 이때 22%나 오르고 거래량이 폭발을 했죠. 폭발을 하고 거래대금은 600억, 뭐 시가총액 1,500억이면 어쨌든 이때 과매수 비슷하게 폭발을 한 다음에 바로 훅 떨어지고 다시 스스스 오른 다음에 전고점 부분에서 또 훅 떨어지고 또 이제 상승을 며칠 전에 3월 6일 경에 상승을 했고 그때 거래대금은 30억 수준. 이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된 형태.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올랐다라는 거는 플러스를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 뭔가 외적으로 보이는 거는 별게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어, 알려져 있는 것은 알려져 있는 이슈는 호재가 아니거든요. 어떤 이슈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호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이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어떤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적 흐름으로. 그래서 뭔가 그 다시 별거 아닌 것처럼 다시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슬슬슬 오르고 떨어지려고 하면 슬슬슬 오르다가 이게 이제 일종의 뭐 10월 30일 이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며칠째 오르고 있죠.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완성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심리를 상당히 자극을 하는 패턴이었고, 이게 어, 급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추세가. 네. 단기 추세가 며칠 안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그게 이제 단기 고점이 돼서 또 조정을 받고, 근데 그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때 들어왔던 그 투자자 중에 그 가격대쯤에서는 팔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어찌됐든 그 이후의 흐름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으로는 한 10,000원 정도. 예, 10,000원 정도 수준. 10,000원을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게 뭐 너무 가격을 맞추는 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어찌됐든, 왜냐면 이 심리라는 게 또 재밌는 게 10,000원이라는 어떤 딱 대표적인 가격이 있으면 기어코 한 번은 찍고 오거든요. 한 9,900원까지 갔다 오거나 뭐 9,500원까지 갔다 오거나 이게 아니고 한 번은 찍고 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우상좌이엘 급등할 수도 있겠다. 메모를 해놔야겠네요. 급등할 수 있겠다. 그리고 카스, 이게 자꾸 뭐 이게 그 저울 회사거든요. 저울 회사인데 요새 자꾸 계속 검색이 돼가지고 저는 몇 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몇 번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저울 회사인데 뭔가 신규 제품이 있나 봐요. 신규 제품이 미세먼지 쪽으로 신규 제품이 있고, 이게 그 사업 자체는 뭐 굉장히 재미없는 사업이에요. 뭐 딱히 성장성도 없고 재미없는 사업인데, 그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 뭔가 비밀 무기가 있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 주가 자체는 깔끔하진 않아요. 오르는 많은데 이러잖아요.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 투자를 했다가도 이게 아닌가 다 나오고 했다가도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건 저도. 네. 어찌됐든 뭐 다른 미세먼지 주에 비해서는 안 오른 건 사실인데, 안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장주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미세먼지 관련주를 할 거면, 기왕 할 거면 유대인 속담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을 거면 많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할 거면 대장주 가장 잘 나가는 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모르죠. 앞으로는 또 더 잘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대장주는 아니다. 하츠도 상당히 핫했죠. 핫하고 하츠, 사실 우리 그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그 주방에 있는 배기 시설 있잖아요. 그게 하츠께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익숙한 회사기도 하고, 이게 일종 뭐 대기업 계열사기도 해요. 백산이라는 회사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정부에서 지금 얘기 이제 하는 것도 가정집에, 그러니까 그 건물 구조적으로 뭔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하치같이 이렇게 원래 예전부터 이 회사는 그 먼지 관련해서 이제 공기질 관련해서 그 건물 시공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기질 관련 솔루션을 한 20년 전부터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죠. 그것도 대기업도 계열사기도 하고 주가도 1,000억 미만의 싼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숫자로는 뭔가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죠. 숫자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는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관심 갖고 봤던 게 작년에 이때쯤이었나? 작년에 이때쯤에 관심을 갖고 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저는 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봤는데 회사 자체는 되게 대기업 냄새가 나는 그런 좀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그 정비 상태나 이런 건 굉장히 대기업스럽게 돼 있고 공장도 그러니까 본사도 새롭게 단장해가지고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량은 있는 회사다. 뭔가 그 벽산이라는 건자재 전문 회사잖아요. 벽산이라는 건자재 전문 대기업인데 KCC 다음가는 대기업인데 이런 회사에서 이런 뭔가 사업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기질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업 기회를 포착하면 당연히 하츠를 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쪽에 이제 하츠 쪽에 전문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테랑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기대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뭐 상한가를 가도 안 빠져요.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게 그 산업적인 수요가 예를 들어서 뭐 두 배 복증한다, 네 배 복증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회사는 온전히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회사의 후보 중에 하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5천 원 정도 수준이 일종의 라파텀으로 보이고 요 주가는 작년 10월에 왜곡된 작년 10월에 이렇게 지옥의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모든 주식의 주가가 왜곡이 됐죠. 그래서 이 주식도 역시 4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맞죠. 근데 어찌됐든 평균적으로는 5천 원 정도 수준이 락바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락바텀에서 지금 현재 불과 50%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그러면은 회사가 성장성이 최소 2배다. 주가는 3배 이상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5천 원에서 3배다. 그러면 15,000원. 지금 15,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물론 그 이상 성장하게 된다면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아직은 이 주식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크리넨 사이언스와 더불어서 이게 또 뒷북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리고 나무가 계속 얘기했고 계속 그 상승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네요. 조정 받을 때가 됐는데 안 받고 뭔가 있나 보죠.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관심이 안 가는 참 오르는데도 관심이 안 가는 주식. 그래서 또 좋은 주식인지도 모르죠. 성창 오토텍. 이 회사는 뭐 이 회사도 제가 생각 없이 몇 번 샀다가 또 나왔다가 샀다 나왔다 이랬던 주식인데 요새 좀 그래요. 패턴이 뭔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털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성창 오토텍 매출 수준은 꽤 큰 회사고 자동차 부품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잠깐 보기로는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핵심 어떤 부품 라인을 갖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다른 수소차 관련주에 비해 가지고 좀 움직임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수소차 관련주들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 기술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면 기술적으로는 썩 상황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좋으려면 음, 뭔가 한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근데 좀 약간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현재 보면은.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일단 줄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좀 한번 차갑게 식어주는 타임. 그러면서 이제 좀 물갈이 될 사람 물갈이 되고 다시 이때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주목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조정이 되고 거래량으로도 조정이 된 상태가 이게 준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때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확인시켜 주는 상승이 나오면서 좋겠다.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탈출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12,000원에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적어도 1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나와야 돼요. 근데 11,000원이면은 꽤 크잖아요. 10% 가까이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좀 손절선을 또 짧게 잡아서 내가 12,000원을 샀다 그러면은 뭐 11,500원 떨어지면서 판다 이렇게 좀 손선을 짧게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이익을 조금 낮추더라도 확인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게 요새 트렌드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보이면 요새 뭐 HTS 워낙 다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오늘의 특징주 해가지고 다 검색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뭔가 거래량이 트이면서 크게 상승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이미 달려들 사람들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꺾여요. 또 이렇게 한번 쭉 갔다가 또 꺾여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새 이제 트렌드 자체가. 그게 극복이 되려면 엄청나게 강한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밀어버릴 만한 또 강한 수요가. 그래서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도 보면 초반에 그런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뭐 조잡한 어떤 움직임을 다 싹 청소해 버릴 만한 그런 강력한 수요와 더불어 강한 상승이 확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상승은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첫 번째 상승은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두 번째 상승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조짐을 보이면 다 이렇게 듣다 같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이 뭔가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다음 흐름은 또 조정을 약간씩 받으면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승이 나오더라도 며칠 정도 후에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며칠 정도 후에. 대신 어, 이번 상승처럼 크게 조정을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좀 약간 얕게 조정을 받으면서 갈 거고 약간 여유롭게 그 상승을 보고 여유롭게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사서 빨리 만일에 아니다 싶으면 탈출해야 되는 거니까 손절선을 짧게 잡고 탈출한다. 한 요 정도 수준. 선저선을 짧게 잡고 창출한다. 두 번째 방법은 어, 그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며칠 여유를 두고 천천히 산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요 대성창 창투가 3월 6일 관심주에 이제 그 정부가 발표했던 게 3월 6일이죠. 그래서 그날 3월 6일 날 이렇게 올랐죠. 강하게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랐고 그 다음 날은 그 역시나 사람들이 다 알려진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볼 수 있었죠. 장 초반에 팔았다라면 그냥 적당히 수익 먹고 나왔으면 됐겠죠. 그래서 장 후반에 쭉 빠졌다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어, 아마도 약간 견조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시장 하락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느낌이었어요. 어,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에이티넘 그러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상승하면서 끝났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흐름이.
계속 그 상승 이제 뭔가 검색에 계속 걸려들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어쨌든 네, 오텍은 원래 이것도 에어컨 관련주 해가지고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음, 딱히 뭐 매력적으로 보진 않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미세먼지 관련주들에 비해 가지고 웹캐시 아, 역시 계속 지금 리뷰를 하고 있죠. 분석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여전히 이번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또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TS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SNK 폴리텍 뭐 휴대폰 관련해 가지고 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 회사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총은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매출이나 이런 매출 추이나 이익이나 또 부채 비율 추이 같은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나쁘지 않다. 유보율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어, 작년에 영업이익도 135억을 찍었죠. 성장성 측면에서도 조금씩 그러니까 크게는 아니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어, 지배 구조가 61년생 38% 안정적이고 젊죠. 상대적으로 제품은 충격흡수제, 그 휴대폰에 들어간 충격흡수제, 폼시트. 어쨌든 제품 자체는 휴대폰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휴대폰 사이클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도 사이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어,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길게 봤을 때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 회사가 실제로 내는 이익의 사이즈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떨어진 상태고 한 번도 사실은 상승다운 상승을 해본 적이 없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음,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특이할 만한 흐름은 그제 특이할 만한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 이때 그 관심 종목에 걸렸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오늘도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쭉 빠져서 보합에서 끝났긴 했어요. 근데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큰 호재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을 그 끌어들일 만한 매수세를 끌어들일 만한 뭔가가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3월 7일 관심주 어제였죠. 어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던 회사들이 뭐 파워로지스, P&E 솔루션, 휴비츠, 그다음에 솔트웍스, 하츠, 아스트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아스트가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파워로지스, P&E 솔루션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주라고 얘기를 했고 이 회사는 이제 성장의 마무리 국면이 아니라 주가 성장이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파워로직스 한 3,000원, 4,000원 잡고 2배 정도 올랐고 P&E 솔루션 많이 올랐죠. 이렇게 한 3,000원 정도, 4,000원 정도 바닥으로 잡으면은 한 5배 정도 최고 5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상태.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업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어, 아직 여유가 있다. 그리고 회사 사이즈도 지금 3천억, 2천억인데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요. 대신 그 움직이는 속도가 예전만큼 빠르진 않을 거고, 그 이유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 좀 약간 사이즈가 큰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 약간 주가 움직임 자체가 안정적인 대신에 약간 상승 탄력을 좀 덜할 수 있겠다. 근데 투자 대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변동성보다도 더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요. 안정적인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투자처인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 PN소 만약에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품 소재주들, 그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애들, 이런 애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좀 현명해 보이고. 근데 어제 얘기했던,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휴비츠는 오래된 회사라고 했고, 이제 광학 관련된 그 경쟁력 있는 회사인데, 이제 미국 진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오늘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양호하다. 오늘 역시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 거래량도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전에 거래량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거의 죽었잖아요. 예, 죽었는데 지금 최근에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량 측면에서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오팜 화장품 회사고 고평가돼 있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고평가된 회사가 더 고평가될 수 있죠. 네. 그거 그런 걸 잘 투자 잘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하게 오르고 있고. 음. 그다음에 예. 아스트로 넘어가 보면 캠트로닉스 있구나. 캠트로닉,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예상을 하기에 뭐 나쁘지 않을 거다 했는데 바로 또 떨어지네요. 역시 어, ENF 테크놀로지 뭐 많이 떨어지는 않았고, ENF는 동진 세미캠, 캠트로닉스만 떨어졌나 보네요. 캠트로닉스, 시스워크.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전체적으로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난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또 견조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거나 보합세 정도 잘 있어봐야 그렇고. 어, 뭐 앞으로는 사실은 어, 이게 뭐 캠트로닉스 4% 빠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렇게 길게 보면은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세 시작이라면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게 다시 그냥 바닥으로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투자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어쨌든 아스트로 넘어가 보면 어제 이제 항공 부품주 관련해 가지고 일부러 이걸 뉴스를 보고 끼워는 관심 종목이었는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오늘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한컴 유니맥스라고, 이게 한컴 유니맥스가 이게 그 항공 부품 관련주에 들어가거든요. 속하거든요. 항공 제어,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갑자기 뭐 오늘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스트에서, 그러니까 항공 부품주가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를 봤으면 아스트에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었네요. 어쨌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되게 좋은 상황을 펼쳐가지고 어, 그 오늘 앞으로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일단 아스트나 한컴 유니맥스 어떤 주식도. 자, 오늘의 관심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오늘의 관심주에서
현성바이탈 의료기기 관련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며칠 전에 그때 신호를 계속 줬었어요. 며칠 전부터 2월달 이렇게 이때도 신호가 한 번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계속 뭔가 신호를 줘가지고 저도 이제 좀 투자를 했었는데 영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의료기구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뭐 나쁘지 않은 거 시장 대비해 가지고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누리텔레콤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확 꺼졌는데 뭔가 있나 봐요. 그리고 누리텔레콤은 이제 전력 연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전력 연계를 생산하는 그 IoT 관련된 회사죠. 그러니까 디지털 대성도 오늘 확 꺼졌, 그러니까 올랐다 확 꺼졌는데 뭐 딱히 뭐 매력적인 위치는 아니라고 봐서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ICK 한번 봐봅시다. IC 카드 관련주인 거는 알겠는데 딱히 뭐 매력적인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가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상당히 좋아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 상당히 좋은 지점이긴 한데 이 회사는 워낙 시총이 작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오팜 역시나 좋은 회사라고 했죠. 그다음에 디지캡 봅시다. 디지캡도 시총이 너무 작네. 그리고 시총 작은 회사들은 좀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음, 방송 콘텐츠 솔루션 관련 회사라고 하네요. AD테크. AD테크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팹리스 회사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회사 맞죠? 팹리스 회사는 사실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다예요. 팹리스 회사는 사실 고정비가 굉장히 안 들어가는 업종이에요.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설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이 늘면 그만큼이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매출이 뭔가 증가 요인이 있지 않나. 최근에 올해 실적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성장세죠. 그러니까 거의 매출 신장으로는 3배 가까이 신장을 했고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최근에 AD테크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여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누군가 굉장히 많이 좀 빠르게 살려고 하는 것 같고 음,
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찍혔던 종목 중에 이제 그 면세점 관련주 그 하나 갤러리아 면세점 관련주고 시가총액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갤러리아 말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도 면세점 관련주고요. 신세계 어제 신세계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얘기는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떨어지고 신세계는 올랐죠. 역시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그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요. 신세계도 그동안 좀 이슈를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이제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 다시 주가가 좀 탄탄하게 오를 수 있긴 하겠다. 네. 뭐 그렇다고 신세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오를 수도 있어요. 꼭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떨어진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대신에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오늘 한국경제TV가 올랐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주가 차원에서는 어, 심리적인 어떤 저항점을 깨고 신고가를 썼죠. 그러면은 어, 역시나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YN텍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러니까 한국경제TV와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처럼 보이다가 확 또 꺼졌어요. 어쨌든 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분야 자체는 재밌는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뭐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이런 분야가 사실 안정적이잖아요. 항상 수요가 항상 존재를 하고 오히려 이제 수요가 더 늘죠. 이런 분야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더 좋다고 보이고 오늘의 상승은 딱히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한국경제TV의 상승이 훨씬 의미가 있어 보이고 세트랙아이 이게 참 이런 걸 자꾸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트랙아이가 갑자기 이건 폭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주 공시를 냈죠. 그러니까 공급 계약 수주 공시를 내면서 이제 폭등을 하면서 변동성 제한을 걸리면서 이게 정지가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내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일단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근데 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사겠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역시나 근데 결과는 진짜 그 소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소식이 이때 좀 나왔어요. 소식이 나오고 폭등을 하고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확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진영적인 선반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일종의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를 했어요. 외국 정부로부터.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대, 대기업 글로벌 방산업체들, 그러니까 그런 큰 회사들이 하지 않는 그 작은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죠. 틈새 시장을 그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소규모 저가 위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그 시스템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큰 위성을 그 사용하기 그런 좀 애매한 분야라든지 그건 좀 예산이 좀 부족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선호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업력이나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수출했고 어디에서 이렇게 그 트랙 레코드라고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얼마나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고 고장은 잘 안 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회에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계속 검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네임밸류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업력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업력이 쌓이면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돼요. 후발주자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지름길이 없어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스트랙 아이 같은 회사는 계속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회사고 계속 성장할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뭐 이 회사가 더 갈지 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지금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죠. 2012년 뭐 상장 당시의 주가보다도 낮죠, 오히려. 지금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대상으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회사들은. 오늘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그렇지. 네. 그리고 오늘 캐시코트렐이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대장주였죠. 네. 앞으로도 대장주가 될 수도 있죠. 이제 오늘 나온 거래량으로는 좀 과매도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매수권에 들어왔어요. 400억 이제 매수가 있었는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과매수 구간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장주였는데 당분간은 뭐 힘들 수도 있다. 예, 그렇고 네, 오늘 전체적으로는 아까 면세점 관련주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주가 추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 주 정도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시장 자체가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혹은 이제 글로벌한 어떤 악재가 그래도 시진핑 하고 뭐 요새 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대중국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저는 잘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협상이라는 게 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뭐 잘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서 잘 해결될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타협을 점을 찾아야지 협상이 완료가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된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인데 언제든 뭔가 일이 틀어져 가지고 악재가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일에 그런 일이 뭐 다음 주 중에 확 터졌다 그러면은 폭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이 안 터지고 이제 그냥 뭔가 위기 같은 것도 유야무야 이렇게 덮여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다음 주 중에 상승으로 턴을 하지 않을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가장 이성적인 투자가라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투자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들고 기다려야 될 때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승 적어도 뭐 한 며칠간의 상승세가 확인이 되고 그때 다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잘 보냅시다.